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꿈이 뭐예요? 꿈이 일단 꿈이 뭔지부터 생각해 보자고.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또 나의 직업. 직업은 어떤 꿈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죠. 목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또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시죠. 수업 시간이 끝나도 선생님의 업무는 계속됩니다. 저학년일수록 수업 외에 생활 속에서 지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 울고 있다고? 얘 왜 바닥에 이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저를 당겨가지고 내가 걸렸어. 딱 안았어? 얘는 힘이 엄청 나구나 너. 아니 여기서 그 재순이 많이 아팠어요. 야, 그 대신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마. 아니 제가 아프게 안 했어요. 저 가만히 있었어요. 숨 쉬어봐, 숨 쉬어봐, 숨 쉬어봐. 하루에도 몇 번씩 투닥이며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집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많이 아프면 얘기해. 됐어, 그럼 수업하자. 아이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쫙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이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기 이미 멀리까지 뛰어가는 애한테는 얘들아 뛰면 안 돼 라고 소리 질 수 있잖아요. 큰 소리로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이가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면 사실은 아동학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어쩌다 한두 명 그런 부모님을 만나면 그게 아니고 그게 지속된다면 이제 이제 그 사람 그런 일을 겪는 교사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본인이 견디기 힘든 거죠. 교사의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많은 교사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 가정이나 그런 보호시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외부에서는 알기도 힘들고 누가 개입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것을 알면 얼른 신고를 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절차들을 마련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동학대란 이름 앞에 손발이 묶인 교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학부모들은 이거 걸면 다 걸리는구나. 이제 이걸 아는 계기가 되고 이제 오히려 학교에 상대로 하는 갑질하는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부쩍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정당한 생활지로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아동학대 신고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도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안 들어주면 저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직을 떠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 교편을 놓은 김한수 선생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직을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주변 동료, 선생님, 친구들, 가족 다 얘기했을 때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오히려 지금은 네가 맞았다,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가서 떡볶이 다 사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나눠 먹고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애들이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한 12년은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안 했니? 그랬더니 나는 우리 엄마가 공부시키는 거를 해야 돼서 못 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점심시간에 이 친구와 이제
교사 연구실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반 애들은 그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식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얘가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제가 어머님 그랬는데 이제 싸가지 야 이렇게. 네. 여보세요? 예. 선생님, finan스가 왜 아파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얘는 왜 일을 찾아자고요? 네? 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 앞에서 지금 웃어서 쓰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저는 그 아이가 대단히 아픈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른 아이들 통해서 들었더니 학원도 다 갔고. 다행히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되고 이제 교장실에 불려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조심해라.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지? 그냥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땡 꼴뚜기에 연기나지 않아 또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아 이거는 교사 편을 들어주시는 건 아니구나.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죠. 보다 더 약간 교직을 떠나서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잊지 못해 언젠가 다시 아이들 앞에 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했던 5년차 초등교사 이지훈 선생님도 올봄 교편을 내려놨습니다. 사실 제 교직의 모든 곳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도 1년 전에는 제가 출퇴근했던 곳인데 조금 아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장소 같아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친근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녕. 들어가자. 이제 3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고맙다고 이제 스승의 날 때 준비해서 준 건데 우리들을 항상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드리고 싶은 선물은 제주도 티켓을 줬네요. 감사할 뿐입니다. 교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아이들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화살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여보세요. 전화 주셨는데 제가 한 번만이라도 공감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상했겠구나. 근데 이미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점심시간에 친구랑 이제 놀다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학교로 바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엄청 당황스럽고 내가 범죄자인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뭔가 선생님이 케어 잘 못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전화기만 울려도 불안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전화 보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혹시 그 전화인가? 이러면서 보게 되고 내년에도 또 같은 학교니까 또 연락이 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신고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10년 이상 준비해 서게 된 교단이지만 불안에서 해방된 지금 그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이게 법적으로 뭐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계속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봤고 그래서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나올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지난 49일 동안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폭염과 폭우 속에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 조례를 손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묻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존 가능해야 합니다. 교실 구성원 모두가 존중될 때 교육의 권위도 바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추정 60분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입법 과정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세상을 그리고 교실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